어휘 암기, 뭐 아니면 단어 암기, 이딴 것들 전혀 안 해도 됩니다. 눈에 그냥 대충 발라. 안녕하세요.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휘력을 늘리는 법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사실 어휘력을 늘리는 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어휘력 잘 안 늘죠. 책을 읽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, 제가 조금은 쓴소리를 하나 하자면 여러분들은 어휘력이 안 느는 게 아니에요. 잘 까먹는 겁니다.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새로운 어휘를 익힐 때 그때 한 방에 제대로 흡수했어야 하는데 대충 외웠다든가 아니면 열심히 개념 정리를 하긴 했지만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. 특히 한자어로 된 개념어들을 공부할 때 유독 이런 경향이 심하죠. 자,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아마 여러분들은 환원주의, 뭐 유물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특히 철학책이라든가 과학책을 볼 때 자주 접하는 단어죠. 고3들도 이 말 많이 보죠. 특히 수능 기출지문이나 모의고사 지문에서. 자, 그런데 이 환원주의, 뭐 아니면 유물론, 이게 무슨 뜻입니까?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 단어들을 보자마자 바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? 자,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. 이 단어들을 처음 접했다.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. 특히 공부 못하는 애들, 일단 사전을 찾아 뭐 환원주의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죠. 자, 그럼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. 다양한 현상을 기본적인 하나의 원리나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경향. 그럼 또 어떻게 해? 이걸 막 어딘가에다 적으면서 외워. 다양한 현상을 기본적인 하나의 원리나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경향. 다양한 현상을 기본적인 하나의 원리나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경향. 다양한 현상을 기본적인 하나의 원리나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경향. 뭐 막 연불 외우듯이 중얼중얼거리면서 외워요. 마치 신내림 받은 것처럼. 그리고 며칠 뒤에 까먹어. 그러고 다음에 이 단어들을 또 만나. 그럼 또 막 적으면서 다시 외워. 그리고 며칠 뒤에 또 까먹어. 이 짓거리를 무한 반복해요. 거짓말 같죠? 제가 1년에 수십 명은 봐요. 이런 애들을. 이게 뭐 같은 짓입니까? 자, 혹시 눈치채셨나요? 새로운 어휘를 챙길 때 이런 방식에 뭐가 문제인 건지. 이런 식으로 어휘를 외우는 게 왜 하등 쓸모가 없는 짓이냐면 어휘를 한 글자씩 쪼개고 해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되게 우리가 어려워하는 어휘들은 그게 순우리말이나 외국어가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이 한자어예요. 이 영상 본 이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. 거의 100%에 가까운 비율로 한자어들입니다. 한자어는 밀도가 굉장히 높은 어휘예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글자 자체가 곧 고농도로 압축된 의미 단위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한자어를 습득할 땐 뜻풀이로 된 사전을 찾아보더라도 그건 그냥 한번 읽고 이해한 다음에 버려버리고 한자어 단어를 이루고 있는 한자 한 글자 자체가 어떤 한자로 되어 있는지, 그리고 그 한자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외우고 이해해야 합니다.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단어를 봐도 절대 안 까먹어요. 다음에 다시 볼 때 절대로 긴가민가 하는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. 왜일까요? 한자 한 글자 그 자체가 거의 모든 의미를 머금고 있는 거니까. 그래서 그 의미들을 그냥 이어붙여버리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 그 용어의 사전적 의미가 되는 거예요. 자, 오늘 예로 든 환원주의를 한번 볼까요? 이건 세 개의 의미 덩어리로 나누면 돼요. 환, 원, 그리고 주의. 그리고 이 의미 덩어리 하나씩을 분석을 하고 외워버리면 되는 겁니다. 솔직히 이미 한자를 많이 배워서 잘 아는 사람들은 외울 필요도 없죠. 이건 좀 여담인데요. 그러니까 어릴 때 최대한 시간 많고 할 일 없는 시절에 한국어, 영어, 한자는 미리미리 공부해두는 게 좋아요. 그래야 고딩 이후의 삶이 편해. 제발 쓸데없는 거 하느라 시간 낭비 좀 하지 말고요. 수학, 과학은 아주 본격적으로는 고딩 이후 때부터 해도 돼요. 실제 제 경험입니다. 그래도 대학 잘만 가요. 자, 뭐 여하튼 이 환, 원, 주의를 하나씩 쪼개고 해부하면 뜻이 명료해집니다. 환, 뭐 돌이킨다거나 되돌려준다는 뜻이에요. 귀속, 뭐 기속시킨다는 뉘앙스도 있고요. 요즘 뭐 방송에서 많이 나오더만 뭐 환불원정대? 그 환불에서 환이 이 환이랑 같아요. 그 다음에는 원, 뭐 으뜸, 근본이라는 뜻이죠. 영어로 치자면 에센스 같은 개념이죠. 스타팅 라인, 즉 시초라는 어감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. 그래서 뭐 원래, 원흉이라는 말의 원도 이 원자입니다. 마지막으로 주의라는 한자어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사상, 이데올로기에 해당하는 말이죠. 그래서 주로 영어에 뭐 이즘이라는 전미사와 상응하는 뜻으로 쓰이죠. 그럼 다 끝난 거예요. 이것들을 그냥 다 합해버리면 됩니다. 본질에 귀속시키는 사상,
이게 훨씬 쉽지 않나요? 아까 사전으로 찾은 뜻은 뭐였나요? 다양한 현상을 기본적인 하나의 원리나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경향. 너무 길죠? 이거 죽어도 다시 기억 안 나. 이 문장 그대로 절대 다시 읊을 수가 없다고요. 그래서 우리가 어휘를 공부할 때 한자어를 볼 때마다 그 한자어를 한 글자 한 글자씩 쪼개서 직독직해를 해버릴 줄 알면 어휘 암기, 뭐 아니면 단어 암기 이딴 것들 전혀 안 해도 됩니다. 아무리 생경하고 난해한 어휘여도 그 어휘에 담긴 한자를 한 글자 한 글자씩 해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이어붙여 본 사람은 절대 이후에 해당 어휘를 다시 보게 되더라도 긴가민가 하지 않아요. 바로 보고 뜻을 말할 수 있다고요. 이런 시시 반복돼서 레벨이 좀 올라가죠? 그럼 뭐까지 가능한지 아세요? 생판 처음 보는 개념어들도 한자어 병기만 잘 돼 있으면 그냥 바로 읽고 뜻을 풀어서 이해할 줄 알게 돼요. 심지어 이 능력치가 거의 최고조에 이르면 설령 한자어 병기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대충 때려 맞히는 수준까지 됩니다. 정말 거의 다 맞춰요. 자,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하자면 어휘력, 특히 한자어로 된 개념어를 내 것으로 확실히 만드는 비법 두 줄 요약. 1. 개념어를 공부할 때 애초부터 한자어를 하나씩 쪼개고 해부하라. 2. 그리고 그 각각의 의미를 정확히 인지한 뒤에 논리적으로 뜻이 맞게끔 이어붙여라. 이거입니다. 물론 제 욕심대로라면 여러분들이 그 해당 한자를 쓸 줄까지 할 때 암기도 더 잘 돼서 금상첨화겠지만 만약 그것까지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면 대충 한자의 모양새라도 눈에 익혀주세요. 눈에 그냥 대충 발라. 그래야 그나마 덜 까먹어요. 진짜 수준급의 거의 인류급이라고 할 수 있는 어휘력의 달인들, 그분들 다 한자 도사들이에요. 한자를 잘하면요 어휘력 고민은 솔직히 고민 축에도 못 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다면요 영어 공부를 하는 만큼의 딱 반만이라도 한자 공부를 해보세요. 여러분들의 리터러시 인생이 달라집니다.